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8월을 또 어떻게 정리했는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해 보시고요. 내일 시장에 또 봐야 할 종목들도 쏙쏙 저희와 함께 뽑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의 출연자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볼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니꽃이 어디 있으랴. 그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도종환 시인의 이야기 시집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7월의 시장 그리고 8월의 오늘 첫 거래일을 살펴보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꽃도 태풍, 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빛나는 꽃들은 역시나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처럼 만개를 하기 마련인데요.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을 기반한 탄탄한 실적주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시금 또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실적주에 대한 또 여러분의 옥석가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장 달력 하나만 넘겼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쪽의 수급 쏠림이 아닌 다양한 업종별의 종목들도 이제는 시선을 넓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시장의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그럼 오늘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시소게임이 오늘 금요일에도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렬한 시세를 보여줬다면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한 슈팅을 보여줬고요. 반도체는 올라오지만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오늘 에코프로 관련한 포스코 그룹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타나는 흐름들도 집계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키워드 8월장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AI주가 방긋 웃기도 했는데요. 8월장은 또 다른 섹터를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흘째 상승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 매물 좀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한미반도체 10%, 미래산업 15%대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오늘 방긋 웃는 반도체의 강한 섹터가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투심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는 매물 소화를 좀 가지는 것인가라는 생각들도 들 정도였는데요. 2차 전지 스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양, 동국, RNS, 나노신소재라는 종목들의 2차 전지들도 좀 빠졌지만 큰 대장들을 보셔야겠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거기 자사주 자신 그 임원들이 그 주식을 좀 매각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빠졌고요.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도 쭉쭉 빠졌습니다. 살펴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3%대, 포스코 스틸리온도 5%대,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좀 빠졌다는 점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살펴보시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2%, 에코프로 HN은 6%대로 하락 마감했네요.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안에서의 모멘텀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 강한 슈팅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시간 외로 이 종목을 얘기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벤티지랩,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한가 슈팅 나왔습니다. 오늘 19,900원에 인벤티지랩이 강한 상승 여력 보여줬고요. 보노로이드 52주 신고가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관련주들도 급등 양상,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의 또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주, 관련해서 투심 개선 얘기들도 있었지만 AI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잭팟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슈 부각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한가, 코나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관련한 셀바스 AI까지 오늘 급등세가 두 자릿수대로 모두 다 연출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살펴보면 대창 2구 산업 살펴보시면요. LK99 상호 초전도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연구진 시뮬레이션 결과 등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 비철강속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창 거의 10%, 고려제강, 모비스, 이구산업 모두 다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요. 이런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주들이 내일 정규 시장에서 좀 얼마나 또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이 점까지도 기대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단 카트리지 판매 계약 체결을 했다. 금액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요. 이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여기까지 점검해봤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그냥 수월하고 무탈하게 좀 잘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워낙 좀 많은 그런 좀 파도와 그다음에 소나기가 좀 쏟아졌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냥 수월하고 무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아까 앵커님이 그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이 지난주 같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체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거기에 이제 또 좋은 내용들을 또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장 또 바라봐야 됐던 이슈들로 가져오신 게 바로 이거네요. 2차 전지 떠난 외국인들 네. 포스코홀딩스 팔고 어디로 갔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룹들을 또 주루루루 빠졌는데 외국인들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네,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이건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더 올라갈 것 같은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끝물을 좀 보여줄 것 같은가? 네. 근데 사실 이제 좀 머리로서 아니면 이제 좀 현재 움직임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과열이 된 것도 맞고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급들을 보면은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보여줬었던 수급표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개인 위주의 매수세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을 동반해서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내리 매도 포지션만 혹은 이제 쌍끌이 매도만 네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에코프로의 과거의 내용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또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고 요즘에 에코프로의 그 흐름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지난주에
강한 급락이 나와서 시장 왜곡 현상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불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전히 뭐 강세도 이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에는 연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가긴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쇼 커버리지를 떠나서 이제 뭐 스퀴즈 효과까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해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는 뭐 끝날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과열된 2차 전지를 매수로 권장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라던가 2차 전지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 종목들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메인 수급들,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수급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 유입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또 좋은 실적 발표로 좋은 액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한테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뭐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조선주 안에서도 요즘에 또 수급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찝찝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도 뭐 결국에는 잘 올라가기도 하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뭐 잡주 마냥 굉장히 좀 심한 경우들이 네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뭐 갈륨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다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변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래 이제 뭐 자막이 나가고 있지만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좀 조선주의 순항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뭐 특징 종목들까지 같이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7월장이 약간 첫사랑의 열렬히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측면으로 2차 전지를 좀 투심을 쏘았다면 8월장은 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주도주와 또 유망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도 섹터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이제 종목을 가져오셨고 유망주 네이버 가져오셨는데 좀 맥락은 좀 같은 맥락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여기에 이제 대장주, 그다음에 여기에는 관심주나? 같은 섹터에 이제 좀 그쵸. 중소형주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 제시를 가져오셨는데. 해드렸는데 사실 뭐 삼성중공업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네. 뭐 관련된 뭐 이제 뭐 일승이라던가 아니면 뭐 매드콕스라던가 뭐 충분히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아까 보셨던 이제 포스코와 2차 전지에서 나가는 외국인 수급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여긴가요? 삼성중공업과 이제 뭐 네이버를 네이버. 이제 뭐 화살표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네. 뭐 동등한 관계로 봐도 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전히 좋습니다. 뭐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52주 신고가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죠. 네. 뭐 같은 내용이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또 발표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분기에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거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아니면 연간 실적이 뭐 내년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선주들의 실적 성장세는 거의 뭐 2차 곡선 느낌으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흐름들을 좀 잘 끌어가는 것 같고 혹시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에 수급이 쏠려가지고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조선주들이 뭐 특징주가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잘 지키면서 뭐 시장이 살아나니까 다시 한번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삼성중공업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에 뭐 방송에서 언급 이후에 뭐 4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대단했죠. 이제 자막이 나왔는데 네. 그 당시에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는 뭐 내려갈 때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막상 내려갈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입질 매수라도 해놓고 내 계좌에 네. 찍혀 있는 거를 좀 보고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 처음 제시를 드렸었을 때는 월봉에서 여기 바닥이 이제 막 돌파가 되는 시점이고 제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힘을 기술적으로도 쏟아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월봉상 차트에서는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의 기회는 뭐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다. 그래서 뭐 그런 기회들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그 실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안내를 좀 해드렸었죠.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이라고 하죠. 2분기 이제 실적 예상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589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영업이익을 보면은 연속 적자 네. 빨간 마이너스가 이제 나오다가 이제 2023년도 3월이면 이제 1분기죠. 여기에서 그러네요.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수치가 이제 19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589억 원으로 이제 찍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라가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여전히 뭐 좀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힘이 없거나 무너지는 그런 그림에서는 오히려 반사이급부의 흐름이 좀 들어오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실적주로서는 저는 이제 조선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차랑 기아차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섹터가 이제 그 두 쪽인데 실제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뭐 보시다시피 조선주가 좀 강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과 아니면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뭐 현대산업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는 중소형 기자재 종목들 이쪽에서의 순환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좋고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중공업의 왼쪽이 있었을 때 오른쪽의 종목으로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을 한번 달고 나왔었죠. 네. 이제 그 1승이라는 종목도 뭐 단기간 안에 좋은 액션들이 나와가지고 뭐 좋은 그 흐름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똑같은 걸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메디콕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매매를 하시고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오늘 메디콕스가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오늘 장중에 20%가량의 상승률이 나와가지고 거래량 터트리는 이런 급등들이 나왔는데 뭐 여전히 바닥과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저항 구간과는 이격이 좀 먼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뭐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1승이라는 종목의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시를 드리고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좀 빨리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조정 구간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첫 번째 파동에서의 바닥이 이쪽 위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닥의 위치가 이쪽이고 세 번째 바닥의 위치가 여기. 아래쪽으로 깨지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평선 위에서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가격선에서의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 모습은 뭐 여전히 뭐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위에서 그냥 거래량과 비교만 해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의 거래량 따라 내려보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이 거의 뭐 바닥이죠. 그래서 이런 조정들은 크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승은 과거에도 제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를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 없는 조정, 그다음에 거래량 늘리면서 반등에 대한 시도, 그다음에 추세를 살짝 바꿔놓는 이런 일봉상의 상향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재차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조선주의 랠리가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 목표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올려잡고 봐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뭐 대장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워낙 또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또 수익률을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자신감이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눌림목에 나는 또 여러분들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이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 게요. 네.
종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유망주로 네이버라면 이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라는 뭐 기대감인 건가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유망주. 네. 저는 2023년도 하반기에 네. 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는 지난 시즌 썰전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좀 격하게 표현을 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계속 가슴에 품고 갈 종목이라고 이게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빠졌어요. 그래서 네. 저를 좀 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제가 방송에서 특징주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이럴 때 가격이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가 네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뭐 그때 좋은 기회를 타고 좋은 수익률과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에서 뭐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외국인 수급들이 이 네이버라는 종목과 뭐 최근에 카카오에도 뭐 굉장히 좀 네. 좋은 그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은 뭐 계속해서 연속 매수세가 좀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는 개인들의 매도를 계속해서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이버라는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픈 종목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많죠. 같아요. 과거에 워낙 좀 잘 올라갔었던 종목이라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뭐 1년, 2년 넘게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워낙 잘 나갔었던 이 월봉 차트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전 조금만 더 힘내고 버텨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또 소개를 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는 컨센서스에서 예상했던 실적치를 뭐 능가하는 그런 이제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게 이렇게 큰 주가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는데 제가 과거에 네이버를 얘기했었을 때는 사실 7월 FOMC가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우리 글로벌 시장에 금리 정책의 변화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7월 달에 인상을 하긴 했고 아직까지는 여지를 좀 한번 남겨놓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을 더 올린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에 굉장히 좀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그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리 정책의 변화는 이 종목의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뭐 횡보 정도만 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시장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재료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 AI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좀 많이 했었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제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AI 기업이라고 해서 뭐 테마주가 돼서 급등하고 뭐 상한가가 났었던 뭐 그런 종목들도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실속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좀 AI를 통해서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이 제대로 되면서 재무제표에도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네이버가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8월 달에는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하이퍼클로버 X라는 뭐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부각이 좀 덜 됐지만 아니면 이제 일봉상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월봉상 차트의 추이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대바닥이고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처음 언급드렸었을 때 그때의 월봉 위치랑 저는 굉장히 좀 비슷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를 좀 핫하게 달궈줄 수 있는 그런 후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또 의견이 같다라고 하면은 꼭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의 핫뜨거워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네이버 쪽으로 좀 넘어갈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샵 3772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택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맞추시면 커피 쿠폰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힌트 첫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뭐 좋은 종목들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초전도체가 뭔데 도대체
굉장히 시간 내에서 지금 장난 아니겠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핫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표가 조금 좀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오늘 이 종목이 이제 등락률 상위 순위 종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자, 서남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파워로직스, 덕성,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도 오늘 20% 네. 가량의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초전도체 맞죠? 발음이 어렵네요.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오늘 시장에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굉장히 좀 후속 종목들이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내일장에 히든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 이슈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나간 종목들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음 순환매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초전도체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 바닥이고 오늘 반응을 안 했지? 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오늘 저는 히든 공략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요거는 반응이 아직 안 나오는데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힌트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에 상한가 종목들 쭉 초전도체를 모아보시면 그 안에 힌트와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맞춰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노란 톡방에서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실시간으로 지금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민더버 스탁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질문,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님의 사연이네요. KLN 4,120원에 20% 비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자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답답하신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좀 이렇게 가벼운 비중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되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LN이 지금 실적을 잘 뽑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액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빠지고 종목들 흘러내릴 때는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시장이 좀 올라갔을 때는 기대치만큼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그다음에 좀 버리고 싶어도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좀 포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좀 답답하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무리 뭐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 더 깨지거나 아니면은 추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술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뭐 그만큼 이제 빠르게 해결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뭐 일단은 기회가 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의 기회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뭐 적어도 10% 이내까지는 좀 낮추고 그다음에 내려놓고 이런 그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난 뭐 저점 뭐 2,200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가지고 계시되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주봉에서 바닥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추세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대략 3,000원 정도까지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00원 정도를 먹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꼭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담을 좀 받으셔서 뭐 추가 매수 전략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보유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 뭐 하방에서 보여주는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여기를 아래로든 아니면 위쪽이든 뭐 이제 액션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그런 그림과 움직임을 기다리고 좀 참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좀 미약일 것이다. KLS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은 화난 이하님 이 사연입니다. 화난 이연님 덕성이고요. 6,700원 20% 비중 상담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종목 대박 났던 거죠. 덕성은 정말 가격 젠프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 초전도체인가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초전도체랑 관련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 초전도체 개발 소식으로 이 전 세계가 들썩들썩. 야 이거 내일 시장에 본전까지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오늘 재료를 받고 급등이 나왔고 뭐 시장에서 열광을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에서도 사실 관련주들 엄청 들썩거렸잖아요. 뭐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이제 눈치 게임과 또 아침에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물려 있으신 지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불과 이제 이틀 전으로 이제 거슬러 가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좀 형성하고 있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내가 이 종목 반등만 하고 좀만 오르고 뭐 반만 줄어들도 내가 이 종목을 덜어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막상 그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매수가랑 근접하는 위치가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 매수가가 가까워지면은 줄여내고 덜어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욕심으로 좀 뒤바뀌죠. 근데 항상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좀 욕심을 내는 종목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줄 듯 말 듯 아니면은 뭐 살짝 넘기다가 다시 한번 좀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바닥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놓은 상황도 아니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좀 버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전도체 이슈가 불어주고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쉽게 오지 않는 그런 이제 반등의 기회고 매도 탈출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이 좀 비슷하게 와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마음들을 좀 다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을 절반 이하로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볍게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 사실 실시간에 뭐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좀 체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대장주부터 그다음에 이제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뭐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오늘 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셨을 때는 아시겠지만 얘가 주가가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10,000원도 안 되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하루에 뭐 5만 주도 안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그래도 좀 탈출의 기회로 보시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탈출의 기회로 보시면서 비중 줄이시고요. 호가창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 하신다면요. 온라인 무료 방송 초전도체 관련해서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저희 마무리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히든 공략 튜터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8일에 매수했던 웨이버스부터 볼까요? 최고가 대비로 지금 29.32%까지 껑충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신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대비로 20.13% 수익률, 그리고 케이프 역시나 7.90%, 7월 달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다 잘 가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웰크론알텍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제 시작인 종목인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히든 공략주 하나씩 점검해봤는데요. 7월 25일 웰크론한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이니까 이거부터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호기롭게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막 지수와 종목들이 왜곡이 되면서 좀 아쉽게 좀 하락에 매도세가 좀 세게 하루 만에 들어왔었던 종목이죠.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었을 때 4,8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렸고 그게 이제 이탈이 뭐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인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대응을 못 하셔서 들고 계신 분들께도 이 종목을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었던 목표가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관계들, 그 과정들을 좀 보면서 좀 가까워지고 조금 더 좀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좀 매도의 힘을 좀 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쉬운 종목이긴 하지만 뭐 제가 7월 달 한 달 사이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던 뭐 수익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아니다 싶은 종목들을 끌어낼 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웰크론한텍은 제가 일주일 사이에 도전했었던 전략은 실패를 했고 요거는 이제 낙폭을 줄여서 매도를 하고 그 대신에 뭐 항상 또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할 거고 항상 또 그런 좋은 종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으로 또 만회를 하면서 또 좋은 우리 계좌를 또 다시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다시 좀 만들어가자라는 측면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웨이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웨이버스는 제가 지난주에 AS를 해드릴 때는 그날 형성됐었던 음봉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욕심은 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조정들이 나왔고요. 우리가 시원하게 수익을 냈었던 요 3번의 구간 이후에 다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뭐 AI 쪽에 열풍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웨이버스도 뭐 조금씩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사우디 관련된 뭐 수주 이슈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좀 반응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웨이버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이슈를 좀 같이 동반하면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두드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음봉이라던가 거래량이 없는 날에 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재차 공략도 이제는 다시 가능한 공간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난번에도 뭐 단기간 안에 상한가 근접하는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되었지만 뭐 지금 차트가 그다음에 이 추세가 죽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8월 달에도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와서 지금 하방에 이제 쓰여 있는 29.32% 이 수익률의 앞자리가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이었고요. 케이프도 볼까요? 5,260원까지 최근에 또 껑충 뛰어 올랐었는데 일단 좀 박스권으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염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뭐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케이프가 이제 뭐 바닥에서 좋은 상승률들이 잘 나왔었죠. 그래서 뭐 시장이 무너지고 빠지는 가운데서도 제법 뭐 잘 버티면서 또 우리가 입절할 수 있는 짧은 구간들도 좀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주봉에서 아니면 일봉에서 좀 조정 구간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바닥에서 돌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쪽을 두드리고 이 5,250원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제 주봉상 차트 안에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었던 전고점의 저항 구간입니다. 이번에도 여기까지는 두드렸는데 거래량이 터지지를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왔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요거를 먹어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돌파가 안 났기 때문에 뭐 조정 구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없는 음봉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좀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1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시드렸던 메디콕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처럼 빠른 퍼포먼스가 나와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차트 안에서 써드렸던 5,250원 여기가 이제 맥점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로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는 K프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상승 여력 지금도 일봉 차트 보면은 뭐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K4에 대해서 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든 공략주 힌트 아까 첫 번째로는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주 그 안에서 이 기업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시간으로도 들썩이고 있는 지금의 이 핫한 섹터 두 번째 힌트는 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쌓여 있었던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좀 관심 있게 조사를 해보셨을지 안 해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두 번째 힌트를 주세요. 네, 우리 네. 두 번째 힌트 좀 주세요. 좀 네. 재밌게 힌트를 주셨는데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와 같은 기업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제 뭐 좀 약간 어이없는 그런 그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고려로 시작하는 고려산업, 뭐 고려시멘트, 고려신용정보, 뭐 고려아연, 고려제약, 그다음에 고려제강 뭐 등등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는 한 6개, 7개 안에서는 좀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좀 그 중복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르님께서 정답은 다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와도 같은 기업명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해주세요. 밑에 지금 나가고 있죠?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발표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히든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힌트 아시죠? 초전도체 테마주. 이 종목을 좀 보세요 라고 했던 종목인데 과연 무엇인지 초전도체 테마이다 라고 힌트 첫 번째 주셨고요. 두 번째, 이 힌트는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와 같은 기업명이다. 고려 땡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번째 힌트도 좀 알고 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어떤 힌트일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답을 던져주시는 노란톡을 보고 있는데 네. 기가 막히게 잘 피해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오답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네.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좀 많이 좀 들어보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올라간 재료 같은,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쪽으로 이제 엮였는데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연결 회사가 이제 이 초전도체 쪽에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지분 관련된 구조를 통해서 부각이 됐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런 지분 관점과 그 비중과 비율로 보았었을 때는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보다는 저는 재료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슷한 재료이긴 한데 그 강도가 좀 더 센 종목이라서 이거는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초전도체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과열이 되면서 이제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후속주들을 찾으면서 추가 급등매를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이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하나 골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대감이 뭐 만들고 있는 뭐 굉장히 좀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튜브의 나리님은 조선, 고려 힌트가 너무 재밌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니님 고려 아연이에요 라고 타이거님도 함께 해주셨고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님은 고려제강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고려 아연, 고려 제강 박빙입니다. 고려 아연인지 고려 제강인지 자 여기에 정답이 있나요, 전문가님? 네, 뭐 이미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답이 좀 정해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를 뭐 하는 건가요? 네, 바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제시드릴 종목은 고려 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내용이 있어요. 오늘 아침 그 방송 그 초입부에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에 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장 마감하고 4시에 이제 원고를 써서 종목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6시에 시간의 흐름에서 계속 좀 이어지다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 전략과 그다음에 가격 전략이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내일 시초가가 너무 떠서 시작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장으로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고 시간에서 반응을 보인 두 번째 순환매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도 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종목들 3순위 순환매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싹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순환매로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어질지 저의 예상과 분석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핫하게 붙은 이슈가 이거는 굉장히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강력한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 대응 전략들과 후속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또 좋은 정보들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려 제강이 또 공략주, 1등 공략주였고요. 기대감이 좀 만들고 있는 짧은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르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차트 보면서 매수가 좀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의 마감 위치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에 오늘 상승이 나와가지고 내일 뭐 시초가가 어디서 뜰지는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동시효과 흐름을 좀 봐야 좀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뭐 범위에 따른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만약에 고려제강이 너무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시초가에 당장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이슈가 지금 흥행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내일도 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 나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종목들을 우리는 미리 이제 좀 알아놓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대장주들의 반응을 보면서 단기 매매를 또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뭐 무의미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같이 좀 알아가시고 그다음에 노란톡에 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노란톡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궁금증들 또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그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돼요. 1279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오늘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초전도체 관련한 완전 특집 방송이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주제는 다양하죠. 하고 싶은 얘기와 그다음에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네이버 얘기를 듣고 아씨 나 네이버 1년 넘게 물려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멀리 볼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단기 테마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2023년도 하반기에는 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또 수익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또 좋은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제가 지난주 웨이크론 한택을 시원하게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또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8월의 계좌를 뜨겁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쪽의 섹터만 좀 몰리는 수급 쏠림 현상이 아니라 8월장은 다양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요.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또 출연자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철저한 모멘텀 분석, 추세 분석을 통한 확실한 수익 전략. 내일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승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